2월 11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 상승한 5,354.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5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3% 하락한 1,114.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3종목, 코스닥에서는 3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다스코, 에이프릴바이오, 우리기술, 유투바이오, 플루토스, 뉴인텍, K바이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에보뮤니 아토피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 2회 이상에서 유효성 지표를 충족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물질은 에이프릴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물질인데요. 해당 물질이 다음 임상 단계로 진입하거나 신규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진행할 경우 에이프릴바이오는 에보뮤로부터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DS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임상 결과로 어젯밤 에보뮤의 주가가 70% 급등하여 시가총액이 75% 상승했다고 언급했는데요. 후기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에도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며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오늘 종가는 69,200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오늘 에이프릴바이오가 아침 일찍 상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에이프릴바이오는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가운데 어제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10%의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유투바이오는 물적 분할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 기술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유투바이오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홀딩스가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 기술 사업을 맡으며 나머지 사업을 유투바이오가 맡는 구조인데요. 분할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한편 K바이오가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자회사인 인콘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인콘은 지난주에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때 K바이오도 동반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다만 두 종목은 모두 시가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종목들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로킷헬스케어는 오늘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00% 증가한 26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적자가 이어지며 마이너스 2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순이익 적자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에이프릴바이오, 유투바이오, K바이오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LG전자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추정치인 1조 3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LG전자가 AI와 로보틱스 등의 신성장 플랫폼을 확대 중인 부분을 언급하며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그리고 베어로보틱스가 차별화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LG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2만 7,900원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로봇차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 영국에서 원자력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스팟은 로봇계로 불리는 사족보행 로봇으로 최근 현대차그룹은 2021년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하여 스팟을 핵시설 해체 현장에 활용해온 사례를 공개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LG전자와 현대차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로봇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삼영은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필름형 커패시터를 생산 중인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삼영 외에도 커패시터를 생산하는 뉴인텍이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아크릴은 작년 12월에 상장한 AI 인프라 기업인데요. LG전자가 지분 7.9%를 보유 중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가 9월부터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웨이모에게 5만 대의 자동차 공급을 추진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3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원전 산업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원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나 알래스카 프로젝트보다 원전 건설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전 협력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10년 전에 중단했던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을 재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한국을 유력한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다만 베트남이 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 남부발전과 가스터빈 3기를 공급하기 위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기업들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어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우리 기술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한 전력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기 저항이 없는 고온 초전도체를 적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소형화하고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는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플루토스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19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어제 창투사를 비롯한 표리호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후속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여 한국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은 관련주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스코는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는데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다스코가 태양광 사업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운영과 관리까지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소수 업체 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다스코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이 같은 참여 경험이 향후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스코는 신주인 수권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5만 주가량이 2월 26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행사 가격은 3,465원입니다. 다스코의 오늘 종가는 4,630원입니다. 다음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은 465% 증가한 123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84% 증가한 64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SM과 엔투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각각 시가총액이 300억 원, 700억 원대인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우진플라임은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는 공시들이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식을 증여하면서 보유 주식수가 증가 및 감소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스는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 증가한 13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이어지며 마이너스 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다만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줄어든 부분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반도체 테마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젯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된 가운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다우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여파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1.2%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과 연계하여 이 같은 면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외신 단독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덕신이 PC는 언론을 통해 미국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엠코어의 미국 공장에 데크 플레이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며 현재 다수의 추가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컴포넌트는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6% 감소한 34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은 주당 15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으로 아모센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양증권은 최근 아모센스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글로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선도기업인 블룸에너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신성장 동력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Y엔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Y엔텍은 월요일 장마감 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260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도 13% 감소한 2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GF홀딩스는 현대홈쇼핑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홈쇼핑의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중복 상장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본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를 위해 현대홈쇼핑과의 주식 교환을 결정했으며 교환 비율은 현대GF홀딩스가 1, 현대홈쇼핑이 6입니다. 교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홈쇼핑이 보유한 자사주 6.6%를 즉시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GF홀딩스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2,741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34% 감소한 5,1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93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였던 487억 원을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235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4월 3일입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위해 보통주 468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5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취득 예상 기간은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이어서 SAMG엔터는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226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신주 12만 주가량이 3월 6일에 상장되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2%에 해당합니다. 행사 가격은 5,600원이며 SAMG엔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5,30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G세계물산, 2위는 한온시스템, 3위는 대우AL, 4위는 대우건설, 5위는 삼영,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하나솔루션, 8위는 LG전자, 9위는 사마페인트, 10위는 한전산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영, LG전자, 한전산업입니다. 삼영은 로봇산업의 핵심 부품인 필름형 커패시터를 생산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1분기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 로봇 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대우AL은 월요일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보성파워텍, 3위는 인콘, 4위는 현대ADM, 5위는 K바이오, 6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7위는 덕신EPC, 8위는 TS인베스트먼트, 9위는 엑스페릭스, 10위는 DSC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인콘, K바이오, 덕신EPC입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인콘은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며 K바이오는 인콘의 최대 주주입니다. 덕신EPC는 언론을 통해 미국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엠코어의 미국 공장에 데크 플레이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LG전자, 4위는 현대차, 5위는 하나솔루션,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셀트리온, 8위는 이마트,
9위는 한전산업, 10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G전자, 한전산업입니다. LG전자는 1분기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 로봇 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보성파워텍, 3위는 아크릴, 4위는 에코프로, 5위는 DSC 인베스트먼트, 6위는 삼표시멘트, 7위는 유준로봇, 8위는 포바이포, 9위는 현대 ADM, 10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아크릴, 포바이포입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아크릴은 LG전자가 지분을 보유 중인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바이포는 퓨리오사 AI의 협력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